안녕하세요. 아우레입니다. 부자 수업 14강 시작할게요. 이 14강에서는 부자와 빈자의 생각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를 한번 비교해 보신 다음에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음미해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좀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부자와 빈자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여겨요. 부자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요. 돈은 돈을 벌기 위한 것, 그런 도구, 캐피털, 자본으로 여기는 반면 빈자에게 돈은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돈이 있으면 치킨을 먹을 수 있지. 내가 이 돈이 있으면 신발을 살 수 있지. 내가 이 돈이 있으면은 뭐 여행할 수 있지. 이런 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사는 이유는 부자는 뭔가를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저는 물건을 예를 들어 제 옆에 보이는 책상은 제가 호주에서 첫 사업을 할 때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가지고 와 이거는 내가 평생 쓰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거 꽤 비쌌는데요. 아트데코 책상인데 그거를 정말 큰맘 먹고 산 거예요. 왜냐면 평생 쓸 거니까. 그래서 그 돈이 아깝지 않고 그 돈은 금방 회수가 되었어요. 반면 빈자는 뭔가를 소비하고 버리려고 삽니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품, 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사고 빨리 버리는 거. 예를 들어 쿠팡에서 파는 그런 그지 같은 물건들, 되게 저질의 물건들, 그런 것들 전부 다 빈자들이 선택합니다. 부자들은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사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걸 삽니다. 의자를 사더라도 진짜 좋은 걸 사고 정품을 사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되는 사람에 있어서는 부자는 고용주가 되고요, employer. 그리고 빈자는 당연히 고용자가 되겠죠. 그리고 찾는 것들은 부자는 가치를 찾습니다. 그 가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저번 수업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빈자들은 employment를 찾아요. 자기의 일을 찾거나 job을 찾아요. 어디 가서 일을 할까? 돈이 떨어지면 어디 가서 일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job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부자와 빈자는 부자는 자산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책을 만드는 일을 하죠. 책은 정말 좋은 자산이고요. 그리고 건물을 디벨롭하는 것도 자산을 만드는 거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자산을 만드는 거고, 회사를 만드는 것도 자산을 만드는 거고, 자기의 어떤 뭔가를 만들고 있다면 그게 나에게 돈을 주는 것들이 자산이에요. 반면 빈자는 취미를 만듭니다. 뭐 자전거를 타러 가고, 뭐 그 산악을 하러 가고, 뭐 클라이밍 하러 가고 그런 취미를 만드는 게 빈자들이 하는 거예요. 빈자들이 하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이 선택이 바로 부자와 빈자를 가르니까요. 그리고 열정적인 것에서도 부자는 일 자체를 좋아합니다. 일이 힘들다고 여기지 않아요. 일이 좋아서 해요. 일의 고통을 즐기는 게 부자들인 반면 빈자들은 뭔가 열정적인 것이 어디로 여행 갈지, 오늘은 어디로 여행 갈까, 뭐 오늘은 어디로 여행 갈까 그런 여행지, 트래블 데스티네이션을 봅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부자는 그거를 빠르게 인정하고 거기서 배워서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다른 말로 부자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빈자는 책임감이 없어요.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 환경을 탓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사업이 안 되지. 뭐 사람들이 요즘 치킨을 안 먹네. 치킨 가게를 하는데 카페를 여는 사람들이 커피를 안 마시네. 이 동네 사람들이 카페를 안 마시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사업체가 좋으면은 사람들은 찾아오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생각을 갖추시면 부자가 되는데 이건 바로 인정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책임감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아니요. 책임감의 의미가 뭔가 인정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이유에서도 부자는 그 일을 좋아하니까 그 일에 진심이니까 일을 하는데 빈자는 해야만 하니까 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고 이게 빈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정말 좀 아이러니인데 돈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일이 진심이어서 하는 사람들보다 돈을 못 벌게 돼요. 돈을 쫓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리고 부자와 빈자는 집중하는 것도 이렇게 다른데 부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빈자는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한국이라는 그런 작은 틀에만 있지 마시고 좀 세계라는 큰 틀을 보시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외국에서는 좀 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머리 좋은 애들이 나중에 결국 잘 되고 공부하는 애들은 좀 뭐라고 좀 놀리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거, 내 마음이 이끄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가지고 오래 할 수 있는 것, 30년, 40년, 50년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해야만 해가지고 꾸역꾸역 하면은 정말 일을 그만두고 싶고 은퇴하고 싶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제가 그 부자에 대한 책을 쓰면서 깨달은 게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다수가 못 살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뻔들을 해보지만 속에 숫자를 보면 절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이게 우리 한국인으로서 느끼면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사실을 직시해야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숫자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은퇴 막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해야만 일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요, 경제 지식에 있어서 당연한 거지만 부자는 경제 지식을 꽤 갖고 있고, 그리고 경제 지식을 빈자는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못 받았거나 정말 나쁜 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빚은 자산이 아닙니다. 빚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빚은 없을수록 좋아요. 빚은 지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에게도 돈을 빌리는 거 아니에요. 빚은 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자기 일도 못했을 때 빌리는 게 돈이잖아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큰 돈을 쓰는 것은 부자는 당연히 투자에 큰 돈을 씁니다. 저도 뭐 투자 주식할 때 뭐 1억씩 몇씩 사지만 저는 절대 물건에 뭐 1억 이상 쓰지는 않아요. 뭐 1,000만 원 쓰는 것도 뭐 별개입니다. 그리고 큰 돈을 쓰는 것은 빈자들은 당연히 재미를 추구하는데 큰 돈을 쓰겠죠. 그리고 부자는 누구의 탓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빈자는 항상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자기 부모를 탓하고 그래서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은 빈자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내가 타고난 거는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갖고 있는 재료예요. 예를 들어 미술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는 우리가 갖고 이거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나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나를 정의하는 거는 내가 이 두 손과 내 머리와 내 눈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었는 게 그게 바로 나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의 주변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 환경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아주 적당한 데 태어났어요. 우리는 북한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좀 제3국에 태어난 것도 아프리카도 아니고 우리 60년대에는 한국이 아프리카 동등한 정도로 아주 최극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가 비쩍 성장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런 영상을 볼 정도로 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럭키한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곳에 있으니까 충분히 여기서 뭔가 좀만 잘하면 완전 최고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읽는 것들에서는 부자들은 항상 매일 책을 읽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권을 읽고요. 대학교 때는 일주일에 20권을 읽었고요. 근데 그 20권이 우리나라 그 얇은 책이 아니라 영문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정말 미쳤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빈자들은 뭐 문자를 본다더니 메시지를 본다더니 뭐 소셜미디어 컨텐츠를 본다더니 이런 것들이 빈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는 것들은 빈자들은 자기가 이전에 산 물건들을 중고로 파는 반면 부자들은 자기의 제품을 팔아요. 자신의 브랜드, 자신의 회사 것을 팝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어떤 야 아는 것에서도 빈자들은 정말 많은 걸 알아요. 나는 모르는 게 없어. 근데 뭐 하나도 확실히 아는 건 없는 게 빈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MBA를 나온 사람들 아니면 뭐 비즈니스 스쿨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다 아는데 하나도 제대로 아는 거 없어. 그렇지만 부자는 하나를 깊게 알아요. 하나의 작은 거를 깊게 아는 사람들이 큰 부자들입니다. 이거를 영어에서는 어떤 비유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나오는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다다음 주쯤 모든 서점에 있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아주 해결책에 대한 책이 곧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쉽게 열정적이 되는 반면 빈자들은 쉽게 화를 내고요. 그리고 자주 마시는 것도 좀 달라요. 빈자들은 당연히 술을 자주 마시고요. 부자는 커피나 차, 뭔가 좀 이렇게 각성되는 것들을 자주 마십니다. 그리고 계속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빈자들은 자기의 신체 부위를 계속 쥐고 있어요. 계속 성형을 하고 계속 뭔가 겉을 꾸미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 자기 신체 부위에 관련된 걸 뭐 피어싱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게 빈자인 반면 부자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 그런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표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생각이 곧 현실이 돼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가 당신의 인생이라는 현실이 되고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이 곧 결과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돈을 쓰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해서는 그 돈이 내 손에서 달아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곧 변하고 곧 낡고 곧 없어지고 곧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체 부위가 아니라 뭔가 이 인생이라는 시간으로 이룰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둬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여정을 즐길 거고 부자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집에서 가장 큰 것은
빈자의 집의 가장 큰 것은 TV입니다.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그리고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책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뭔가 상들이 많고 뭐 가치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보물들이 많은 게 부자의 집입니다. 저는 원래 TV가 없었는데 이번에 사무실에 인터넷 설치하면서 TV를 준다길래 받긴 했는데 TV 정말 셀래요. 혹시 TV 갖고 싶으신 분? 자, 그리고요. 고르는 단어에서 빈자들은 뭔가 좀 쿨하게 들리는 단어들, 뭔가 좀 화려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을 고르는 반면 부자들은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아주 신중하게 고릅니다. 이거는 외국에 가보시면은 선진국에 가보시면 정말 지성인들이 단어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는 것들에서도 빈자들은 근거 없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뭐 카더라, 그래서 뭔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 다 빈자예요. 반면 부자는 근거 있는 판단만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presumption이라고 하는데요. 근거가 없는 판단은 아예 하질 않아요. 그게 위험하니까요. 아하.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빈자들은 운에 맡깁니다. 뭐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그냥 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게 이거 좀 고쳐야 되는 거긴 한데 이게 운에 맡기는 게 빈자들의 습관이라면 부자들은 알아봅니다. 어디 뭐 유럽을 간다고 하면은 유럽에 대해 이미 알아봐요. 리서치 해보고요. 공부를 해봅니다. 그게 부자의 습관이에요. 저도 정말 대단한 부자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뭔가를 할 때 다 빠르게 알아보고 정말 얘기를 하면서 바로 검색해서 알아보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 능력. 그리고 예, 뭐 등등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으로 하는 거는 빈자들은 일단 저축을 합니다.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적금 들고 그래서 뭐 1억 쌓이면 되고 뭐 그 정도 저축하는 정도. 그렇지만 부자는 돈으로 해칭을 해요. 해지는 이렇게 막는 건데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서가지고 자기를 막아주는 게 해지라고 하는데 자산을 보호하는 걸 해지라고 해요. 이게 투자의 정말 기본이기도 해요. 왜 인간이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4차원의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 주식의 가격이 언제 얼마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심하게 말해서 멍청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을 믿지 마세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예측해서도 안 되고 그걸 예측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바보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성공한 투자가들은 자기의 뭐 50년, 40년 이런 자기의 커리어 동안 예측을 한 경우가 한 손에 꼽을 정도예요. 예를 들어 하워드 막스가 평생 예측을 한 게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고 워렌 버핏과 뭐 찰리 먼거도 평생 그 8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예측을 한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미래는 정말 없어요. 수십 년 동안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러므로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없어가지고 다른 말로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분배를 해야만 됩니다. 왜 투자에 처음인 사람들은 한 해 올인하고 제일 많이 오른 거 올인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잃어봤는데요. 분산을 해야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거, 그 사업과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을 이해하시면은 거기에 투자를 하실 때 그게 여러 군데에 가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있는데 테슬라가 올라가면 엔비디아가 내려가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테슬라가 내려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투자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한 바구니에 여러 개 분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배분을 조정하셔야지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칭이에요. 자신의 부를 보호하는 거. 그리고 현금은 갖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고 했잖아요.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에 묻어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의미의 해칭이에요. 자산을 산다는 거. 자, 그게 전통적으로는 부동산이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위험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앞으로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게 비트코인의 네이처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 그리고 판단에 있어서는 빈자를 사람의 겉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뭐 관상이니 뭐니. 근데 부자는 그 사람을 똑똑하게 판단해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개발을 합니다. 저도 저의 부자 친구가 저에게 내가 자기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저에게 judge 하라고 알려줬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되게 나이가 많은 분이셨거든요. 지금도 엄청 많으십니다만 지금 70대 정도. 근데 사람을 잘 판단하는 법을 익히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고 모든 경험에서 그거를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길러지는 게 판단력이고 그렇게 힘들게 길러진 판단력은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줘요. 나의 평화를 보호해줘요. 자, 그러고요. 좀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만족이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영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지만 한국에는 만족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영어책 비동사에 가시면 있는 내용인데요. 비동사에는 만족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satisfy, 그리고 하나는 conten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satisfy는 세속적인 만족이에요. 네, 잠욕이라던가 식욕이라던가 성욕이라던가 물욕이라던가 이런 세속적인 만족을 느꼈을 때 느끼는 만족은 satisfaction 만족이라고 하고요. 근데 영적인 만족을 하면 정신적인 만족, 뭔가 가족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나의 동반자와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인정을, 나의 가치,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일을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한 거는 contentment라고 하고 이거는 영적인 만족입니다. 자,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속적인 만족에 있어서 satisfaction에서 만족도는 빈자들은 거의 만족도가 높아요. 항상 세속적인 삶을 사니까요. 근데 그런 세속적인 만족에 있어서 부자들은 정말 낮습니다. 그거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반면 이런 삶에 대한 영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빈자들은 굉장히 낮아요. 거의 없는 정도예요. 삶에 별로 만족도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해도 뭔가 흔들리고. 근데 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부자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은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빈자들은 세속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요, 이 인생에 있어가지고 빈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자꾸 새로운 걸 배우고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게 빈자의 특징이에요. 뭐 하나 쌓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부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를 더 잘하고 싶어요. 빈 부자들은 퀄리티를 생각해요. fine, refinement를 생각해요. 뭘 하나 집어서 그걸 더 잘하고 하고 싶은 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요. 빈자들은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저도 조금 찔리긴 하는데 이제는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할 겁니다. 그래서 빈자가 부자가 되는 거는 정말 잘하고 싶은 것을 찾는 거예요.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떻든 간에 그거를 깨달으실수록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빈자들은 뭔가 좀 물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맞다고 하고 뭔가 좀 아지에 빠지는 게 빈자들인 반면 부자들은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의심해요. 이거는 정말 안전한 태도인데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어버리면 그게 자만이고 오만이 되고 그건 바로 실패로 가는 길이 됩니다. 자만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더라도 항상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빠진 게 없는지 항상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잘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아집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게 말은 쉽지만 실행이 어렵거든요. 근데 한번 크게 당해보시면, 자기가 실패해보시면 이걸 완전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혹시 그걸 경험 안 하셨다면 제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인간이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틀린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뭔가 자기가 못 보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못 보는 걸 알아내려면 내가 아는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그걸 잘 알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부자의 진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각자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부자의 특징입니다. 저도 부자가 되면서 정말 좋은 게 각 분야의 그런 최고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이걸 잘 봐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가 빈자들은 뭔가 좀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려고 혹은 본인이 많은 것처럼 느끼려고 그래서 명품을 소비하고 이런 게 빈자의 특징이죠. 뭔가 쓸데없는 물건, 소비되는 물건에다가 큰 돈을 쓰면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게 금방 증발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최근에 결혼한 어떤 그런 연예인이 그러고 있던데 어떡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유재석에게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는 유재석처럼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릅니다. 그래서 유재석이 굉장히 부자지만 그렇게 티가 안 나죠. 유재석은 찐 부자예요.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잃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그렇지만 모든 투자가는 잃지 않는 것을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해칭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많이 벌 수가 없어요. 빨리 많이 벌려고 하면 빨리 잃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의 진리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을 하신다면 하나의 그런 축구팀을 짜는 것 같은 건데요. 그 축구팀을 짜는데 거기에 공격수에게 5% 이상을 자산을 맡기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격수에게 한 60%, 70% 되는 자산을 맡겼다가 예,
정말 위험해요. 공격수에게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 네 정말 아프실 수 시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방어적으로 행동하시고 방어적으로 투자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당신을 빈자로 만들거나 부자로 만들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다다음 주 12월 중에 나오는 부자가 되는 그런 해결책이 되는 아주 저는 부자에 관한 책 전부 다 읽었는데 이 책이 완결판이고 이 책을 따라갈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부자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편파적이고 좀 얕은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은 정말 thorough해요. 굉장히 모든 것에 관한 책이라 이 책을 통해서 한국인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서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저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진짜로 모든 것을 걸었어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아우레오였습니다. I'll see you on the next lecture. No worries.